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우입니다. 한동안 남아들 강의를 못 올렸어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 이상한 걸 많이 시켜가지고 애들 증상들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느라고 좀 강의를 못 올렸어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아이냐면은 지금 36개월 이전에 아이들 뭐 영어니 문자니 뭐 별의별 걸 다 시키잖아. 여기에 플러스 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애를 엉덩이 힘 키운다고 강제로 앉혀놓고 이런 별짓을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돼서 도망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는 엄마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하고 막 숫자 문자를 하고 뭘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아이들, 겉에서 보면 똑똑해 보이지 이 아이들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애들 보면은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또 문자 학습이든 영어든 시키면은 그걸 다 하는 아이들, 겁나 똑똑해 보이지. 얘네들이 이제 학교 가면은 터지기 시작하는 애들이야. 근데 터질 때 좀 심각하게 터져요, 얘네들이. 근데 이걸 보고 롤모델로 삼아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가 이제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36개월 이전에 애들이 자폐가 걸리고 이게 학교 가기 전에 터져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ADHD가 걸려요. 다 따라오는 애들이. 그리고 그 이에 나오는 현상들이 있어. 학교 가면서 애들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안 좋아지고 인내심, 끈기 이런 게 점점 사라져요. 애가 게을러져요. 머리는 더 나빠지고 이런 원인이 있어요. 자, 주변에서 이런 거를 잘하는 애들 보면 되게 부럽잖아. 그리고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욕심이 하늘을 뚫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겁나게 시키고, 학교 간 다음에 시작부터 최상위 수학하고, 항소 준비하고, 영어 학원부터 뺑뺑 들어서 아예 아이가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걸 따라서 한다는 거야. 하고 있어. 분명히 불만이 있을 텐데 하고 있어. 거기에 또 이것저것 시킨다고 또 학원을, 예체능 학원을 또 겁나게 보내. 이걸 또 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차피 이 엄마들은 무조건 잘한다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하는 걸 못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가 다르냐. 보통 엄마들이 사짜 직업,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많이 해, 애 데리고. 그래서 애가 도망가면은 도망을 못 다니게 하려고 먼저 다리 근육을 잘라놔. 애를 못 걷게 만드는 거야.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질 않아. 다 엄마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게 해서 애를 전두엽 발달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공부하는 게 전두엽 활동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유아기 때 하는 거는 전부 다 측두엽 활동이지 전두엽 활동이 없어요. 공부에 관련된 거는 다 측두엽 활동이에요. 근데 측두엽은 언제 성장하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게 7세에서 8세가 넘어야 성장을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걸 하니까는 시냅스가 이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래서 다른 거를 못하게 돼. 이 남자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했을 때 그거를 하나를 갖게 되는 순간 10가지를 잃게 돼요. 대체적으로 많이 잃게 되는 게 사회성이에요. 또 변형계가 망가지고 기저액이 망가지고 판단 능력을 해야 되는 전두엽이 망가지고 전전두엽이 망가지게 돼.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아예 성장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애들이 어떤 거를 학습하고 문자 학습을 하고 그거를 문제를 풀면 이게 전두엽 활동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전두엽 활동이라는 거는 뭐가 나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그거를 내가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나와서 이 결론이 잘못되든 잘 되든 이 결과물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엄마가 스케줄을 쭉 짜주고 무조건 정답이 있는 활동만 하다 보면은 전두엽이 발달을 안 해요. 전두엽 발달 안 해. 정답이 있는 것만 하면은. 정답이 없는 거를 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해가지고 뇌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다 정답이 있는 활동만 해. 그러면 전두엽 발달을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멍청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따라오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능이 좋으니까 따라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지능은 종합지능이야. IQ, EQ, SQ, PQ 막 이런
이 종합지능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지능은 뭐야? 단순 IQ야. IQ만 높은 아이들, 유동지능만 높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엄마가 시키면은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다 해. 다만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거를 했을 때 원래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그 노선을 타기 위해서 그거 문자로 된 책 등을 보통은 거부를 해요. 그리고 남자라는 족속들은 사냥이나 호기심이나 이런 밖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관찰 활동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태어나. 근데 앉아서 하는 이런 활동, 앉아서 책을 보고 하는 활동, 이거는 대체적으로 애들이 거부를 해서 보통 책 육아를 했을 때 실패를 하는 게 거의 다 남자애들이야. 근데 이걸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 여러 가지 수많은 지능 중에 IQ만 높은 애들이야. 사회성, 뭐 EQ, SQ, 그러니까 운에 관련된 거는 아닌 거야. 태어나자마자 컨트롤 타워가 잔해 있는 애. 지시수행 받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아이. 근데 받아들일 능력이 돼. 그러니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돼요. 그거를 하는 애들이나 안 하는 애들이랑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통이 있어. 근데 다른 애들은 관찰이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하면서 이 정보통을 담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 학습을 하면서 정보통을 담는 애들이 있어. 아까 말한 IQ 높은 애들.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 이 정보통이 나중에 부족하잖아. 그러면 뇌에서 늘려요. 계속 늘려. 근데 이제 애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한계치가 있어. 이제 그게 넘어가 버리면은 애들이 이제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신 없어지고, 조금 이제 말 그대로 돌발적인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사고 치는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전두엽이 발달되는 건데, 이 애들은 전두엽은 발달을 안 되는데 이거를 계속 정보를 쌓는데, 이 텍스트에 관련된 정보는 이 뇌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좌뇌고 우뇌야. 근데 텍스트 정보통은 요만한데 우뇌 정보통은 이만해. 그러니까 우뇌에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텍스트 정보통이 작단 말이야. 근데 이 작은 가운데 얘는 태어났을 때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크게 태어나.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꾸역꾸역 엄마가 집어넣은 대로 하는 거야. 다만 이 운에 관련된 거는 정보통이 담질 않아. 애 데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공부만 시키고 엄마가 원하는 스케줄대로만 얘가 움직이니까는 밖에 대한 관심이 없고 관찰을 안 해. 그러면은 이 운에 대한 정보통이 처음에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더 늘려야 되거든. 점점 줄어들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 상태에서 여기만 하는데 이것도 한계치가 있는 거야. 이게 정보를 들어놓으면은 이제 뭐 많이 집어넣으니까는 이제 넓어질 수도 있는데, 원래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걸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10리터로 태어났는데 그냥 놔두면은 얘가 7살, 8살 되면은 이게 100리터로 커진단 말이야. 운에 대비해서 커진단 말이지. 근데 운에도 작고 여기다가 강제로 10리터 크기에 엄마는 여기다가 20리터 막 집어넣으니까 이거가 정보량이 과잉이 되는 거야. 근데 태어났을 때 10리터로 태어난 애가 있고 또 애들에 따라서 뭐 8리터도 있고, 보통 애들은 막 2, 3리터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통 애들은. 얘네들은 좀 크게 태어나니까 어떤 애들은 20리터로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엄마가 시키면 시킬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다만 이 용량이 작은데 너무 많은 양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터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도 작살이 나고 이것도 용량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터지게 되면서 36개월 이전에 생기는 게 애들이 자폐 증상이나 언어 지연, 언어 장애 현상이 터지게 돼. 근데 이거는 비단 책뿐만 아니라 애들 들려주는 영상, 애들 보는 영상 있잖아. 영상, 노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걸로 들어가. 그러니까 용량이 꽉꽉 차는 거야. 근데 용량이 좀 큰 애들, 요거는 버텨서 자 36개월이 지났어, 얘네들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3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얘가 20리터인데 이거를 좀 많이 쓰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하니까 엄마는 더 집어넣는 거야. 꽉꽉 찼어. 그런데 이 애들이 지시수행이나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그거를 계속 받아들여. 20리터인데 꽉 과포화가 됐잖아. 근데 더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쓰레기 봉투에다가 꽉 차면 어떻게 발로 밟잖아. 발로 밟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과부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삐져나오잖아. 그러면은 쓸데없는 기억을 안 해. 하루의 기억. 이 정보를 저장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날리는 거야. 누르면은 누른 대로 나가. 그래서 이런 책류가나 그 공부 많이 시켰던 애들이 하루 기억을 못 하게 돼 있어. 기억력이 떨어져. 오히려. 근데 그날 배웠던 거는 기억을 한 다음에 이 기억이 됐던 거를 내리면은 내려가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계속 복습 활동을 시키고 뭐 해가지고 이거를 기억을 유지시키면은 꽉 차잖아. 거기다가 쑤셔 집어넣어. 그러면은 얘도 그걸 참지 못하는데 엄마한테는 그런 것들 얘기를 못해. 그러면은 이게 뻥뻥 빠서 터지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옆이 터지는 애가 있고 밑이 터지는 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터지는 시점이 보통 언제냐면은 약 50개월 넘어가지고 여자애들은 이제 중학교인데 남자애들은 5학년 초5 사이 이게 터져. 너무 과잉해지면 학교 가면 엄마가 더 시키니까 용량이 꽉 찼는데 더 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불평불만 없이 더 받아들인단 말이지. 근데 밑구멍이 터지잖아. 그러면은 집어넣은 정보가 그대로 새. 그래서 애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애가 멍한 상태가 돼. 근데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건 또 기억해. 근데 2, 3일 지나면은 날라가. 왜? 여기서 스택으로 쌓여야 되는데 집어넣는 게 너무 많으니까는 사라지는 속도도 더 빠른 거지. 나중 되면은 여기가 뻥 뚫리니까 이게 더 증가도 못하고 이 리터수가 더 증가도 못하고 점점 바람 빠지듯이 줄어들면서 얘가 바보가 되는 거야. 자, 또 하나의 경우. 밑구멍이 터지는 게 아니라 옆구멍이 터지는 거야. 옆구멍이 터지면은 이때 애가 돌아버려. 돌아버리면은 애들이 과잉 행동 반응.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 때문에요. 보통 이 정도 시키면 엄마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하니까 뭐해? 밖에서 이상행위를 하는 거야. 집에서는 안 그래. 그래서 이 엄마는 우리 애가 멀쩡한 자야.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애가 그냥 뻥뻥뻥 터져서 밖에서 이상행위를 하는 거야. 막 미친 행동들을 하는 거지. 근데 집에 오면은 엄마 때문에 정상적인 척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밖에서 하는 행동이 인격화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때 터져버리는 거지. 자, 또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인격 장애가 생긴 애들이 있어.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는 터져가지고 애들이 자기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이상행위를 하는 애들이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집어넣은 정보에서 이거를 스트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표출을 하고 그거를 없애야 이 정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유지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이걸 더 늘릴 수가 있어. 스트레스를 풀면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애들 몇 명을 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돼. 대신 이런 애들이 조금 보면 고지능 애들이거든. 고지능 인격장애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의 박스는 점점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해소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애들 중에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데, 근데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겉에선 착한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오더니 걔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이야. 자기 거를 유지하면서 남을 계속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애들. 근데 이쪽에 이 아이의 엄마는 겁나 좋아해. 학교에서 그 짓거리 하는지 모르거든. 우리 애는 공부 잘한다고 맨날 자랑하는데 얘는 이런 애의 특징이 뭐냐면은 밖에서 보이는 행위를 겁나 착한 척해. 그러면서 숨은 데서 만만한 애들을 괴롭혀. 우리가 보통 여자애들 얘기할 때 여왕벌놀이, 이거를 남자애들도 해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 찐따 같은 애를 만나면은 이런 애들끼리 몇 명이 모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시녀 남자애들 여자애들을 모여가지고 얘를 집단으로 괴롭히면서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스트레스가 다 풀리면은 이제 학원이나 집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개운한 거야. 그리고 또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집단 따돌림, 또 괴롭히고, 그 개운한 마음에 집에 와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 실력이 점점 느는 거야. 애들을 괴롭히면서 푸는 거지. 그것도 안 된다?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이런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악플 이런 거를 쓰면서 남을 조롱하고
이런 걸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어. 그리고 자기 할 거를 해.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게 과거 10여 년 전 대치동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 근데 그 10여 년 전에 대치동에서 애들이 인격장애 생기고 뻥뻥뻥 터지고 했던 것도 있잖아. 지금은 그 10여 년 전에도 그때 말이 많았거든. 역류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미쳐가고 있다. 어차피 그 애들이 지금 20대야. 엄마들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20대 애들이 걔네들이야. 근데 지금은 걔네들이 했던 그 방식에 곱하기 3배에서 4배를 더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그냥 얘네들은 시한폭탄이야. 차라리 얘가 그냥 옆구리 터지고 밑구멍이 터져가지고 그냥 터지는 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가 터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건 지금 여자애들이 그러고 있거든. 근데 지금 어차피 남자애들 강의니까 남자애들 중에서도 선생님처럼 하면 애가 망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잘 봐봐.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어. 진짜. 근데 천성이 착한 애들이 있어. 그러면 끝까지 버티다가 옆구리가 터지거나 밑구멍이 터져. 천성이 착한 애들. 근데 엄마에 의해서 천성이 악마화가 됐다.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예전에 했겠지. 근데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를 잘하잖아. 학교 공부를 잘하잖아. 그럼 얘가 잘못하면은 묵인해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점점 레벨업을 하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그러고 있어. 내가 이거를 겁나게 연구를 한 거야. 한 3년, 4년. 왜 그럴까? 왜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은 왜 자폐가 많이 걸릴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런 것도 하면 분명히 남자애들이 망가져야 되는데 이걸 쫓아오는 애들이 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높아서 그런 건지. 근데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왕벌 애들이 이것저것 하는 게 많거든. 걔네들이 지능이 높은 애들이야. IQ가 높은 애들이야. IQ가. 근데 그 높은 IQ를 나쁜 데 쓰는 거지. 얘네들도 엄마한테 부응하기 위해, 왜 엄마가 얘네들한테 선택권을 안 주거든. 나 전두엽이 망가졌으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전두엽 그 눈 있지. 눈 안에 아나피질이라고 있어. 이 아나피질이 망가지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못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해도 죄책감을 못 갖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시키면 애들이 죄책감을 안 가져요. 예의 밥 말아먹어. 그런 거 없어요. 얘는 공부도 잘하는데 어렸을 때 공부했는데 예의도 좋은데요? 좋은 척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겉에서 보는 이미지 겁나 좋게 한다고 얘네들. 그러다가 뒷작업으로 다른 애들 괴롭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터지기 전 애들이야. 터지기 전 애들은 뭐 본인 자신이 괴로운 거니까. 근데 터지지 않고 유지하는 애들. 4학년, 5학년 됐는데도 유지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 근데 이러다가 문제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중학교가 넘어서 터지고 고등학교가 넘어서 터지고 대학교가 넘어서 터지잖아. 그럼 얘는 인생 끝난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회성 작살났지. 그렇게 해서 유지했던 것도 그나마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했는데 공부락도 하니까는 주변에서 그걸 묵인해 줬는데 그거마저 안 되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거기다가 그래프 보면은 이게 유동지능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중학교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지능인데 엄마한테 받은 유동지능으로 버텨온 거야. 원래 태어났을 때 높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거에 의존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그동안 결정지능으로 받아왔던 거는 이제 끝까지 버틴 애들, 이런 애들은 남을 괴롭히는 것만 했어. 그러면 공부가 안 되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을 괴롭히고 사기치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자들도 그렇고 스카이 특히 서울대 출신 사람들이 지금 인스타에서 뭐뭐 해야 된다고 해서 겁나 팔아먹잖아.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대학은 나왔는데 쥐뿔 없는 거였지. 지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으면은 이런 유튜브 인스타 할 시간도 없어. 좋은 데를 나왔는데 집에서 방구석 빌런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타이틀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사기치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 중에서 10만의 엄마들만 내 거를 구독해도 야 10년이면 집 바꿔.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야. 서울대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서울대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확인이 불가인데 서울대라고 하면은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학력 위조 걸려버리면은 채널 문 닫고 나가. 확인돼? 이 사람 이름을 알아 뭐를 알아. 서울대 나왔대. 내가 솔직히 생각을 해봐. 내가 94학번이야.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만약에 96학번
또는 뭐 91학번, 뭐 88학번 이 사람이라고 그래 봐. 근데 이 사람 나이도 모르니까 몇 학번인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 과 나온 애들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위에 아래 기억날까? 우리 과인지 기억이 날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 타이틀이라고 해가지고 학력 타이틀이라 해서 그렇게 쭉 하잖아. 확인 불가야. 뭐 서울대 무슨 과 나왔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여기를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까? 확인도 안 돼. 이름도 몰라. 그런 거를 믿고 하고 있으니 사기치기 딱 좋아, 인스타가. 해봐. 저 서울대 나왔어요 하고 화면을 여기 밑으로만 해.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리고 요즘은 이것도 된단 말이지. AI로 가짜를 만들어. 가짜 얼굴을 만들어. 사진 한 장만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대본 주면은 다 얘기해. 인스타 같은 건 짧잖아. 1분 30초. 금방금방 만들어. 여자야. 가짜 애기까지 만들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동안 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뒤에 배경은 뭘로 해달라. 다 만들어줘. 대본 입력하면은 그대로 다 해. 근데 서울대 어딜 나왔대. 어차피 계정부터 해서 다 가짜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즘은 사기를 어떻게 치냐면은 계좌를 직접 안 받아. 중개업체 있잖아. 어떤 플랫폼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막 해서 사기를 친 다음에 여기서 구매를 하게 해. 그러면 플랫폼에서 일정 수수료를 이 사람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거야. 직접적인 사기가 아니잖아. 뭐 내가 사라고 하소연을 했어, 뭐를 했어. 알아서 들어가서 알아서 사가지고 알아서 해가지고 알아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AI야. 뭐 하면 돼? 채널 삭제하고 튀고 다시 만들면 돼. 이거 신고 가능해? 뭐 가짜로 만든 거? 이게 뭐 신고가 가능해? 사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와가지고 산다고 댓글에다가 주문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주문 이러고 있어. 무슨 병신들 같아 다. 그럼 뭐 DM 보냈습니다. DM 보냈습니다. 신호들 너무 많아. 그러고 있어. 이런 사기. 어쨌든 이런 거 조심하시고 지금 육아애들 엄마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 엄마들 중에서 이게 막 항소도 보내려고 하는데 애가 불평불만 없이 그냥 쭉쭉쭉 따라오는데 사회성은 없을 거야. 이미 아나피질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계속 유지하는 게 신기하지. 이거는 애들이 5학년 넘어까지 5, 6학년이 넘었는데도 애들이 버티고 있잖아. 그러면은 봐야 돼. 얘가 잘 보면은 근데 얘네들이 점점 기억력이 떨어져. 보통 그게 5학년부터 그러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아마 그게 시간이 빨라져서 지금 현재는 3학년부터 얘네들이 터지고 있어. 줄줄이 사탕으로 터지고 있어. 현재 그런 상태예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5학년에 터졌거든. 근데 지금은 3학년부터 터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그냥 정신병동이 돼 있고 엄마들도 다 정신병자가 돼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엄마들 있잖아. 지금 뭐 몇 명,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게 생활화돼 있어.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현재 20대 후반 얘네들이 앞으로 2, 3년 후면 애 낳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는 이제 조진 거야, 우리는. 끝난 거야.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가 결혼 안 한 얘네들이 이제 애 낳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아 애들 강의하는 거는 앞으로 2년. 이게 끝이야. 왜냐? 앞으로는 먹혀들지 않고 내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자폐 유발 물질들, 특히 남자애들, 이거 지금은 당연한 데 갖다 놓고 시작해. 그러면 2년 후, 3년 후 되면 어떡할까? 그럼 이 엄마들 그래. 원래 남자애들은 말을 36개월 넘어서 하는 거야. 이 지랄하고 있을 거야. 한국애인데, 분명히 한국애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애들이 겁나 많고, 아예 말조차도 못하는 애들도 많아. 학교를 들어갔는데, 지능 지수가 거의 한 3세, 4세 수준. 그렇게 될 거야.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뭐, 대해서 알아두고, 요게 지금까지 내가 3, 4년 동안 봐가면서 연구했던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확신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좀 기다렸다가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고 있는 애들 부러워하지 마. 얘네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애고 터지면은 대형으로 빵 터져서 요전에 금쪽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던 애들이 그때 그 애가 5학년에 조현병 걸렸거든. 그럴 거야. 터지면 어떻게 터질지 몰라. 쭉 가져가는 애들은 인격장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하여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